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정수진은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50대 중반의 나이. 한때는 웃음이 많았던 여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0년 전 남편 강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 오는 날 퇴근길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던 남편의 차를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았다.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세상은 무너졌다. 26해를 함께한 남편.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네. 하고 웃어주던 남편.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안아주던 남편. 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수지는 무너질 수 없었다. 당시 22이었던 아들 민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했다. 엄마인 자신마저 무너지면 아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밤에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의 아침밥을 차렸다. 시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늦은 나이였지만 대학 동기였던 여자친구도 사귀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남편이 없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아니,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년 만에 찾아온 평화는 너무나 짧았다. 민준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3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으로 채워졌다. 민준이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체중이 줄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늘 엄마 앞에서 웃으려 애썼다. 엄마 괜찮아. 나 금방 나아. 하지만 민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민준이는 3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수지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마르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알았다. 아들을 화장하고 남편 곁에 묻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땅속에 있었다. 수진만 혼자 남았다. 수진은 그저 죽지 못해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었다. 집 안은 먼지가 쌓였다. 설거지는 며칠씩 밀렸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수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사진을 한번 보고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울었다. 왜 나만 남았을까? 왜 나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비가 왔다. 민준이의 장례식 날도 비가 왔다. 비는 수진에게 상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왔든 상관없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1번, 2번, 3번. 어머님, 저예요. 태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진은 비로소 움직였다. 강태호. 민준이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장례식 이후로 몇 번 찾아왔었지만 수진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여력이 없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호는 20년 가까이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다. 민준이가 아팠을 때도 자주 병문안을 왔었고 장례식 때는 누구보다 많이 울었다. 태호구나. 들어와.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였다. 태호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의 상태를 보고 눈썹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앉아.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진도 그 옆에 앉았다.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태호가 천천히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태호는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 민준이가 그렇게 가기 한 달 전쯤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태호는 태블릿을 켜서 수진에게 건넸다. 이걸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재생 버튼이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더니 민준이가 나타났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숨이 막혔다. 아들이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아니,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 조금 더 건강해 보일 때의 모습이었다. 엄마, 화면 속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엄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지 알아요. 아빠를 잃었을 때도 엄마는 정말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저까지 먼저 가게 됐네요. 효자도 못 되고 가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태호가 옆에서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엄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되실까? 엄마는 분명히 너무 슬퍼하실 거고,
어쩌면 살아갈 의미를 잃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화면 속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멈춰서 계시지 않게,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태호랑 여행 한 번만 가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요. 제발요. 엄마. 민준이가 손을 모아 빌었다. 엄마가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면서 울기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제발 이 부탁만 들어주세요. 영상이 멈췄다. 수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호를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민준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영상을 12개 만들었다고요. 한 달에 하나씩 1년 동안 어머님께 보여드리라고요. 그리고 각 영상마다 가야 할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민준이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도 민준이랑 약속했어요.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다고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부탁. 하지만 그녀에게는 밖으로 나갈 힘도, 의지도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걔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태호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이. 그 아이는 죽음을 앞두고도 엄마 걱정을 했던 것이다. 첫 번째 장소는 다음 주 토요일에 가면 돼요. 민준이가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다. 거절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알았어.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태호는 분명히 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민준이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대요. 그게 민준이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왔다. 수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다. 영상 속의 민준이, 웃고 있던 민준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던 민준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샤워였다.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비쳤다. 1년 사이에 10kg 가까이 빠진 것 같았다. 옷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옷들. 수지는 무심코 손을 뻗다가 멈췄다. 검은색 옷. 장례식 이후로 계속 검은색 옷만 입었던 것 같았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 민준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다. 엄마, 검은색만 입지 말고 밝은 색 옷도 입어봐.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수지는 니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다. 태호는 수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응. 차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했다. 태호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수진을 돌아보았지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진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여기에요, 어머님.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이곳이 민준이가 여기서 영상을 보라고 했어요. 태호는 수진을 계곡 옆 평평한 바위로 안내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틀었다.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야외에서 찍은 것 같았다. 배경으로 산과 나무가 보였다. 엄마,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화면 속 민준이가 물었다. 수진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여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엄마랑 셋이서 왔던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여름방학이었죠. 수진의 눈이 커졌다. 기억났다. 그날이 기억났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과일이랑. 저는 그날 너무 신나서 아침부터 떠들었죠. 차 안에서도 계속 언제 도착해요? 하면서요. 민준이가 웃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여기 도착해서 저는 바로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돌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죠. 물이 깊지 않았는데도 저는 겁이 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빠가 달려와서 저를 건져주셨죠. 수진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민준이가 아빠 하고 소리치던 그 순간, 남편 민수가 신발도 벗지 않고 물로 뛰어들던 그 순간, 민준이를 안아 올리고는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던 그 순간, 아빠는 저한테 화내신 척 하면서도 제가 안 다쳤는지 계속 확인하셨어요. 다친 데 없어? 정말 괜찮아? 하면서요. 그리고 엄마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면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고 혼내시면서도 계속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죠. 바위 위에 휴대용 버너를 놓고요. 저는 그날 먹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앉아서 라면을 먹었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수지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던 하늘, 계곡물 소리, 라면 끓는 냄새, 민준이의 웃음소리, 남편의 따뜻한 손. 엄마, 저는 그날이 정말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도 행복하셨죠? 아빠랑 저랑 함께 있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행복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엄마, 슬픈 기억만 하지 마세요. 행복했던 기억도 많잖아요. 아빠랑 함께 했던 시간, 저랑 함께 했던 시간,
그 시간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그 행복은 진짜였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 한 달 후에 또 봐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영상이 끝났다. 수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계곡이 보였다. 바위가 보였다. 나무가 보였다. 모두 그날 그대로였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계곡으로 다가갔다.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웃으며 물장난을 치던 어린 민준이. 젖은 옷을 입고 떨면서도 웃던 민준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민준아, 민준이 아빠.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태호도 따라 웃었다. 그날 수진과 태호는 그곳에서 2시간을 보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태호야. 네, 어머님. 민준이가. 영상을 언제 찍었니? 민준이가 입원하기 직전에 찍었어요. 한 달 동안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찍었다고 했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을 텐데 꼭 찍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엄마를 위해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다. 어머님, 응? 오늘 좋으셨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좋았나? 슬펐나? 아니, 둘 다였다. 슬프면서도 좋았다. 아들을 떠올리며 울었지만 행복했던 기억도 함께 떠올렸다. 응, 좋았어. 태호가 백미러로 수진을 보며 웃었다. 민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그 한 달 동안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집 청소를 했다. 먼지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집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밥도 제대로 먹었다. 아니,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 끼는 먹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여행을 기다렸다. 민준이는 어디로 데려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준비를 했다. 옷도 골랐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태호가 왔을 때 태호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고마워. 수진이 작게 웃었다. 웃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이번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다. 차로 30분 정도 걸렸다. 공원에 도착하자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도 익숙한 곳이었다. 여기는 민준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곳이요.
태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태호가 벤치에 앉아 영상을 틀었다. 엄마, 한 달 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화면 속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여기로 왔네요. 엄마, 여기 기억나시죠? 제가 자전거 배운 곳이요. 수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어요. 친구들은 다 타는데 저만 못 타서 창피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자전거 배우고 싶어 했더니 엄마가 바로 다음 주말에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빨간색 자전거였어요. 엄마는 저를 이 공원으로 데려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뒤에서 잡아주시다가 점점 손을 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어요. 수지는 그날을 기억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민준이의 자전거를 잡고 뛰던 자신. 손을 놓았을 때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마음. 그런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한참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혼자 타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민준이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저는 너무 신나서 엄마, 나 탈 수 있어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엄마가 뛰어오시면서 그래, 우리 민준이 잘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엄마 얼굴에 땀이 많이 나 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땀 흘리며 뛰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늘 응원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화면 속 민준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민준이한테 화도 많이 냈고 잔소리도 많이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는 늘 어머님 자랑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모르겠다고요. 수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술 마실 때마다 했어요. 어머님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 민준이는 가족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들은 행복했었구나.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구나. 태호야,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민준이 곁에 있어줘서. 태호가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여기는 엄마랑 아빠가 데이트하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영상 속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를 처음 만난 날
여기서 산책을 했다고요. 아빠는 엄마가 너무 예뻐서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강물만 보면서 걸었다고요. 수지는 웃었다. 그렇다. 민수는 첫 데이트 때 너무 긴장해서 말을 거의 못했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기 봐요 하면서 노을을 가리켰대요. 엄마랑 아빠는 같이 노을을 보면서 서 있었고 아빠는 그때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을 사랑했었다. 엄마,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엄마 손을 잡고 다니셨죠. 저는 그런 아빠, 엄마를 보는 게 좋았어요. 네 번째 여행지는 민준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였다. 여기서 제 첫 졸업식을 했죠. 엄마는 그날 너무 많이 우셨어요. 제가 엄마 왜 울어? 했더니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라고 하셨죠. 다섯 번째 여행지는 천문대였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족 여행으로 왔던 곳이에요. 저는 그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고리가 보였거든요. 여섯 번째는 바닷가였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가족 여행 온 곳이에요. 엄마는 파도가 무섭다고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저랑 아빠가 억지로 손잡고 들어갔죠. 엄마는 소리 지르면서도 웃으셨어요. 일곱 번째는 대학교 캠퍼스였다. 제가 입학한 날이에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여기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 라고 하셨죠. 여덟 번째는 회사 앞이었다. 제 첫 출근 날이에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사회생활 힘들겠지만 우리 민준이는 잘할 거야 라고 응원해 주셨죠. 아홉 번째는 작은 카페였다. 여기서 여자친구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좋은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라고 하셨죠. 비록 결혼까지는 못 갔지만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열 번째는 병원이었다. 이 영상은 달랐다. 민준이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여기는 제가 처음 진단받은 병원이에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하죠?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곳을 목록에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슬픈 기억만 있는 곳이니까요.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의미 있는 곳이더라고요. 엄마,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는 진료실에서 나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하셨죠. 수지는 그날을 기억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다. 엄마는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옆에 계셨고, 제가 토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지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수지는 소리 내어 울었다. 그래서 이곳도 넣었어요. 슬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낀 곳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엄마. 11번째는 작은 도서관이었다.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엄마는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하셨죠. 저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민준이가 책 한 권을 들어 보였다. 이 책 기억나세요? 마지막 잎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읽어주신 책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슬퍼서 울었죠.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라고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영원히. 수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체중도 다시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텅 빈 눈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지는 태호와 함께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매번 민준이를 만났다. 아니, 민준이가 남긴 사랑을 만났다. 수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옛날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다. 민준이 방을 정리하면서 추억의 물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아직도 슬펐다. 아들이 그립고 남편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슬픔과 함께 감사함도 느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12번째 여행의 날이 왔다. 토요일 아침, 태호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 키를 꺼내지 않았다. 어머님, 이번에는 집에서 보시면 돼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태호가 태블릿을 건넸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준이가 나타났다. 이번 영상은 달랐다. 민준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했다. 아마 죽기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인 듯 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요. 민준이가 힘겹게 미소 지었다. 마지막 장소가 집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엄마, 저한테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엄마가 있는 곳, 아빠가 있던 곳,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곳. 그래서 마지막은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왜 이 영상들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되실까? 엄마는 분명히 슬퍼하실 거고, 어쩌면 살아갈 의미를 잃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엄마를 슬프게 만드는 게, 제가 엄마의 삶을 멈춰버리게 하는 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저 때문에 멈춰 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민준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그래서 이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밖으로 나가시게, 엄마가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시게, 슬픔만이 아니라 행복도 함께 기억하시게. 민준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다음 여행을 기대하시게. 작은 기대라도 있으면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엄마가 다음 달을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가셨으면 했어요. 수지는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들은 자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다. 엄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게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보다 먼저 가서 정말 죄송해요. 효자 못 되고 가서 죄송해요.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보았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제일 좋은 아빠를 만났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하고 싶은 일도 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32년이 짧다면 짧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의 대부분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민준이가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많이 힘든 모습이었다. 엄마,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준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요. 충분히 좋은 아내였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엄마가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엄마, 웃으세요. 저는 엄마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웃으세요. 제발요. 민준이가 카메라 쪽으로 손을 뻗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도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 엄마.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태호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진이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태호야, 네, 어머님. 민준이가 언제 이 영상을 다 찍었어?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나 봐요. 하루에 하나씩
몸 상태가 좋은 날마다 찍었대요. 태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 영상은 죽기 3일 전에 찍었어요. 그날 민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영상들이 든 USB를 주면서 부탁했어요. 민준이 말로는 이게 자기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래요. 태호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민준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뜯어 편지를 꺼냈다. 엄마에게 1년 동안 여행 다녀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1년을 잘 버티셨다는 뜻이겠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랑 아빠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볼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 저도 기뻐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엄마의 아들, 민준 올림. 편지 아래에는 덧붙임이 있었다. PS. 태호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태호야, 네, 어머님. 고마워. 1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녀줘서. 아니에요. 저도 민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좋았어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 사실 민준이가 저한테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뭔데? 1년 후에도 가끔 어머님께 연락드릴 수 있냐고요. 어머님이 걱정된대요. 1년이 지나면 어머님이 또 혼자가 되실까봐. 수진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젊은 청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보고 있었다. 태호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정말 고맙지. 그럼 가끔 찾아뵐게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가 너를 내 옆에 남겨준 거구나. 내 민준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을 했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민준아, 민준 아빠.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모두 행복했어. 슬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태호야, 배고프지? 내가 저녁 만들어 줄게. 정말요? 응. 민준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너도 좋아하지? 태호가 환하게 웃었다. 네, 민준이가 어머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 많이 했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만드는 것이었다.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따뜻한 냄새였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민준이가 원했던 대로. 1년 후
수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글을 쓰고 있었다. 민준이와 함께한 1년간의 여행 이야기였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여행을 통해 다시 일어선 자신의 이야기.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글이었다. 어머님 커피 더 드릴까요? 태호가 다가왔다. 태호는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은 수진을 찾아왔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런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니, 괜찮아. 너도 앉아. 태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글 쓰시는 거예요? 응. 민준이와의 여행 이야기. 민준이가 알면 좋아할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렇겠지? 수진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태호야, 네, 고마워. 민준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준이를 통해 어머님을 만났고, 어머님을 통해 민준이를 다시 느끼니까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다. 민준이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민준이도 좋은 엄마를 두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민준이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민준아. 수진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이제는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아. 너와 아빠와 함께한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살고 있어. 사진 속 민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많이 웃으려고 노력해. 내가 좋아하던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해. 그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일 것 같아서.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은 계속된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상실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삶이다. 수지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들이 원했던 대로, 남편이 원했던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태호야, 우리 다음 주에 또 어디 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이랑 처음 갔던 그 계곡. 다시 가보고 싶어.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갈까요? 그래. 그리고 이번엔 내가 도시락 쌀게. 정말요? 민준이가 좋아하겠네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민준아, 민준 아빠, 잘 지내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마음속에서, 추억 속에서, 영원히.